따단 또 돌아왔네. 영상에서 좀 영상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가봤는데, 오늘은 조금 강한 제목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거든. 제목만 보면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영국이 그렇게 별로인가? 런던에 그렇게 일자리가 없나? 너 하나 나 하나 취업이 안 된다고 영국 전체를 일반화 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먼저 내가 말을 해줄게. 영국 전체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야. 영국에도 그렇고 뭐 한국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진짜 수많은 일자리가 엄청 많잖아.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이 나의 직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주길 바라거든. 오케이? 이제 내가 조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구체적이거든. 한국에서 이제 내가 주로 했던 게 내 전공과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내 살았던 고향에 보면은 이제 책상 앞에서 앉아서 이제 하는 그런 일보다는, 쉽게 말해서 이제 컴퓨터로 하는 사무직 일자리보다는 그냥 발로 뛰어다녀서 이제 뭐 건설 현장이나 아니면 선박 쪽, 뭐 아니면 공장 안에 뭐 그런 등등이 있잖아. 그런 현장 일들을 보통 많이 접해 왔단 말이야. 물론 뭐 그 전에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했는데, 이제 건설 현장을 주로 이제 내 주특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용접도 해봤고, 뭐 그라인딩도 해봤고, 이 절단 같은 것도 플라즈마 절단 같은 것도 해봤고, 큰 차량 같은 것도 운전하기도 했고, 지게차도 운전해봤고, 그 다음에 뭐 그 신호수 같은 것도 많이 해봤어. 쉽게 말해서 이제 내가 아까 언급한 이제 발로 뛰어다니는 그런 거, 약간 좀 기술직 같은 거, 그리고 또 뭐 손으로 계속 만지작만지작거리는 그런 거를 내가 좀 좋아한단 말이야. 선호하고 가만히 앉아있질 못해가지고 내 성격상. 그래서 그런 거에 더 익숙한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나라에 처음 왔을 때 나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어. 왜냐면은 뭐 유튜브에서도 그랬고 뭐 다른 소셜 미디어 온라인상에서도 그랬는데, 영국에서는 진짜 많은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막 광고하고 선전을 하더라고. 또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몸으로 하는 일은 어떻게든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여기 나도 2년 반 정도 이제 체류를 했는데, 내 비자 가지고. 런던은 또 세계적인 큰 도시고, 영국 전체 국토로만 봤을 때는 한국보다는 국토도 넓고 인구도 더 많으니까 당연히 건설 현장도 많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한국 국내에서 여러 종류의 육체 노동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뭐 기술자급도 아니고 뭐 엄청 뭐 도사급도 아니지만, 적어도 몸 쓰는 일, 이제 뭐 자재 나르고 청소하고 뭐 그다음에 뭐 용접하고 그라인딩하고 뭐차 몰고 안전화 신고 이제 뭐 헬멧 쓰고 하는 일들을 거의 거진 대부분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내 자체가 경쟁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실제로 이제 내가 최근에 환경미화원 그 계약직이 2년이 조금 지났는데, 2년이 지나자마자 그쪽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왔어. 연락이 와서 누구누구누구씨 계약이 이제 이번부로 해지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내가 건설 현장 쪽을 계속 신청을 했고, 어, 지금도 계속 구하고 있고 전화도 받고 있고,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면접도 있고 한데, 그거에 대해서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던 영국 런던이라는 곳이 내 기대와는 좀 많이 달랐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오늘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꾸려볼게. 내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쉽게 말해서 이제 이 제조업이랑 뭐 건설업, 선박업, 뭐 등등 이런 현장직 이런 자리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야. 뭐 임금이 낮은 곳도 있었고 높은 곳도 있었고,
위험한 곳도 있었고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굴리는 곳들도 있었어. 뭐 일이 너무 고돼가지고 사람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는 곳도 있었고 주말까지 나와야 하는 곳도 있었고 뭐 국가 공휴일까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단 말이야, 한국에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일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게 아니거든. 계속 있었어. 계속 있어가지고 그 자리를 찾아서 메꾸고 돈 벌고 경력 쌓고 국내에서 자격증까지도 많이 땄고 했는데 그런 기회들이 그 한국에서 딴 자격증들이 영국 여기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 특히 이제 뭐 국내에서 보면은 용접, 뭐 사상, 뭐 배관, 도장, 생산직, 뭐 물류 운송 자체 이런 거 등등이 일이 계속 있었단 말이야. 특히 뭐 유명한 그 철강 도시들 있잖아. 뭐 포항이나 뭐 울산, 뭐 거제, 창원, 광양, 뭐 부산, 뭐 천안 등등 있잖아. 그 대부분의 곳들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지. 도시들 더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런 곳들은 이제 사람들이 몸을 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엄청 많았어. 물론 뭐 수도권도 있겠고 전라도권도 있겠고 충청도권도 있겠고 경상권도 다 있겠지. 있는데 그런 이제 몸을 쓰는 현장 일 자체가 그냥 엄청 많았어. 물론 경쟁이 없었던 건 아닌데 좋은 회사나 안정적인 정규직에 들어가는 것들은 한국에서도 굉장히 어렵지. 하지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대기업 사무직이나 전문직 뭐 그런 걸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들어가서 몸을 쓰고 기술 배우고 생산하고 운반하고 자르고 뭐 갈고 용접하고 설치하고 그런 거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한국에서는 그런 일을 찾으면 어떻게든 하나씩은 보였어. 하나씩은. 힘든 건지가 문제였는지는 몰라도 일이 아예 없다는 느낌은 상대적으로 좀 덜했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나라 영국에 와서도 좀 비슷할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 영국도 이제 건물이 어떻게든 올라갈 거고 뭐 내가 살고 있는 이 런던에서도 개발은 되고 있으니까 건설 노동자는 항상 필요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내가 지금 현재 영어를 잘 하지는 못해도 웬만한 영어권 사람들이랑 소통이 다 가능하거든. 한국에서 또 전에 5년, 6년 정도의 현장 경력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좀 헛된 게 뭐냐면은 영국에서는 한국에서의 경력을 인정을 그렇게 많이 해주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 내가 어떤 일을 했었고 얼마나 오래 했었고 어떤 공구를 다뤘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어. 이제 대부분 이제 영국 회사들은 이 직업 소개서란 그런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뽑는단 말이야. 쉽게 말해서 영어로 이제 에이전시라고 하더라고. 에이전시 오피스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영국에서 인정되는 자격과 영국 내 경력이 있더라고. 나는 이제 건설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CSCS 카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 이게 쉽게 말해서 색깔별로 다 따로 있는데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뭐 금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다 이제 다 달라. 근데 내가 최근에 딴 거는 초록색이거든. 초록색. 쉽게 말해서 이 일반 노동 현장직을 할 수 있는 출입증 같은 거야. 그래서 시험을 쳐서 교육도 받고 문제도 풀고 결국 카드를 내가 땄는데 그 과정도 쉽지는 않더라고. 전부 다 영어로 된 안전 문제를 공부해야 했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반복해서 엄청나게 연습을 했단 말이야. 그래도 이제 카드를 받으면 이제 뭔가 시작될 줄 알았어. 그런데 이 CSCS 카드는 취업 보증 서류가 아니더라고. 쉽게 말해서 이거는 그냥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냥 출입증 같은 그런 거. 기본적인 입장권 같은 그런 거였어. 카드가 있다고 해서 바로 누가 일을 주는 것도 아니고 카드가 있다고 해서 경력도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더라고. 오히려
이 내가 시험을 쳐서 취득한 카드가 있음으로써 경쟁이 시작이 되는 거더라고. 그리고 이제 에이전시에 등록을 하면은 바로 일이 들어올 줄 알았어. 뭐 최근에도 연락이 계속 왔었고, 건설 쪽이랑 뭐 현장 쪽이랑 물류 쪽, 운송 쪽 등등이 왔어. 그래서 다 보냈지. 서류를 다 보냈어. 여권하고 비자, 뭐 주소, 내 뭐 경력 인정될 만한 것들 참고해서 서류 다 보냈거든. 전화도 받았고, 문자도 받고, 이메일도 받았고, 면접 장소나 등록 장소 등등 다 받았어.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기대를 하게 되거든. 아, 이제 진짜 일을 하게 되는 건가? 다음 주부터 출근인 건가? 그런데 연락이 왔다고 해서 일이 확정된 것은 절대 아니더라. 등록을 다 해도 기다려야 돼. 특히나 이 기다림. 이 기다림이 미학. 서류를 진짜 뭐 100군데 넘게 보내도 다시 연락을 계속 기다려야 돼. 또 100군데를 넘게 지원을 했다 해도 그 모든 곳들에서 다 연락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 오늘 당장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말을 하다가도 이후에는 연락이 없을 수가 있더라고. 일이 있다고 해서 지원 공고를 넣었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로 다 채워진 경우들도 있었고, 또 그 한 군데에 직업 소개소 구직 사이트를 믿을 수가 또 없더라고. 그래서 여러 군데 굉장히 많이 넣었어. 이 과정에서 진짜 힘든 게 뭐냐면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더라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 기다림의 미학. 한국인들은 또 특히 더 그렇잖아. 기다리는 거 잘 못하거든. 몸을 쓰는 일은 힘들어도 하루가 끝나면은 끝나지, 이 기다리는 거는 진짜 사람을 너무 고되게 만들어. 진짜로. 출근해서 일하고 쉬는 시간 기다리고 퇴근하면 바로 집에 오잖아. 그런데 이 구직이라는 거는 끝이 없어. 특히 또 내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30대 초반이고, 아침에 눈 뜨면은 바로 이제 휴대폰부터 확인을 해. 이메일 확인하고, 구인 사이트 계속 보고, 조금 전에 본 공고 또 보고, 내가 지원을 했던 것들 다시 확인을 한단 말이야. 전화벨이 또 울리거나 메시지가 오면은 혹시 이거 일자리 아닌가 하고 바로바로 연락받고, 다른 전화면 당연히 실망하지. 진짜 엄청 실망하지. 연락이 오면 희망이 생기고, 이후에는 연락이 끊기면 다시 불안해져. 솔직히 말하면 이제 사람이 많이 피폐해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일을 안 해서 몸은 좀 덜 피곤할 수 있겠지만 머릿속은 계속해서 돌아간단 말이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왜 이렇게 일이 안 구해질까?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준비를 잘못했나?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해야지? 이러다가 씨부레 허송세월 보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계약이 해지되고 난 뒤로 이 런던에서 현장 일을 찾으면서 느낀 건, 런던이란 도시는 산업도시는 절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결론적으로 산업도시가 절대 아니야. 도로공사도 있고 주택공사도 있고 상업 건물도 계속 올라가. 철도 관련 공사 있을 수도 있고 유지보수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내가 봤던 것처럼 뭐 공장, 뭐 조선소, 제철소, 뭐 중공업, 그런 현장들이 도시 곳곳에 넓게 퍼져 있진 않아. 특히 런던 쪽은 이 금융이랑 보험, 법률, 뭐 관광, 서비스, 뭐 IT, 행정, 의료, 교육 쪽, 이런 비중들이 큰 도시이기 때문에 몸을 쓰는 그런 현장직들을 찾기가 좀 많이 힘들더라고. 이제 내가 몸에 이제 익숙했던 제조업이나 뭐 조선업, 뭐 현장 이런 등등 직업들이 런던에서는 많이 찾기가 어렵더라고. 그런 업종들을 찾으려면 북쪽으로 좀 올라가야 되더라고. 런던 넘어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 영국 전체로 보면은 또 제조업이 있는 지역들도 아직까지 있긴 한데, 조선이나 뭐 에너지, 철도,
원자력, 해상 폭력 관련 일도 있긴 한데 내가 그런 경력이 아직까지는 많진 않아. 근데 또 그런 일들 자체가 런던에 몰려있지도 않고 말이야.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하거나 영국식 자격증이 또 필요하거나 차가 필요하거나 숙소 문제까지도 해결해야 될 수도 있어. 영국에 이제 현장 일이 없다는 거는 아닌데 정확히 말하면 런던에서 이제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런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조건으로 시작할 수 있는 현장 일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얘기야. 거기다가 경쟁까지 엄청 심해. 런던에는 현지인들도 그렇고 이 이민자 계층들이 엄청 많아. 나까지 포함해서 뭐 유럽이랑 뭐 아시아, 뭐 아프리카, 뭐 중동, 남미, 북미 등등 엄청 많단 말이야. 거기다가 오래 일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자격증 여러 개 있는 사람들, 현장 경력이 많은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운전면허가 있고 차를 가진 사람도 있고 현장 관리자와 연결이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그런 사람들과 같이 경쟁을 해야 되거든. 나는 이제 한국 국내에서 일을 많이 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여기 이렇게 자신 있게 왔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영국 사람이 더 쓸모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에서 뭐 몇 년, 몇십 년 일을 했더라도 영국 내 경력이 없으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영국 현장은 자격증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 경력이랑. 뭐 CS 카드뿐만 아니라 IPAF, 뭐 PASMA, 뭐 CPCS 뭐 등등 이런 안전 교육이랑 뭐 의료 교육 등들이 또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용접도 이제 뭐 단순히 한국에서 해봤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영국 회사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자격이나 테스트를 다시 요구할 수도 있어. 거기에 또 합격을 해야 돼. 난 이런 거를 아예 몰랐어. 그냥 바로바로 이제 그냥 될 줄 알았거든. 그냥 몸 건강하고 일할 의지 있고 현장 경험 있으면 다 받아줄 거라고 난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이야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오늘 제목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한국에서 현장직 하던 사람은 영국 런던에 오지 말라 라고 내가 정한 이유가 뭐 절대 오지 말라는 뜻은 아니야. 근데 이 제목의 뜻은 나처럼 이제 바로 또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 경력 없이 오면은 진짜 다시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돼. 쉽게 말해서 기초 그 허드렛 일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 한국에서 이제 건설이나 뭐 제조업 뭐 조선시 일을 뭐 다 해봤다 해도 영국 이 나라에서는 그거를 경력으로 쳐줄 일이 거의 없어. 특히 뭐 이 영국에서 쓰는 공용 언어인 영어가 안 되거나 영국 뭐 운전 면허증이 없거나 영국 경력이 없고 운전 면허나 차량이 없다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이 줄어들 수도 있거든. 거기다가 런던은 월세도 존나 비싸요. 교통비도 비싸고 음식값도 계속 나가지. 뭐 일이 없다고 해서 생활비가 멈추는 건 아닌데 이 요금들이 엄청 계속 빠져나가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자체가 뭐가 없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을 하고 싶은 게 그 한국에서 영어 연습 엄청 열심히 해와. 말을 특히 잘을 해야 돼. 말 적는 거는 뭐 둘 때 치더라도 말을 엄청 잘해야 되거든. 그리고 그 관련된 자격증하고 생활비를 좀 어떻게든 벌어와. 그러면 나보다 덜 피곤하고 덜 골치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 나 역시 뭐 계속해서 해보겠는데 당장은 답답하고 불안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도 지원은 나는 멈추지 않을 것 같아. 전화를 기다리고 필요한 서류 다 보내고 자격을 준비하고 기회가 오면은 잡아볼 것 같아. 나중에 이 영상을 다시 봤을 때 그때는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결국 그냥 지나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나랑 비슷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연락을 기다리고 이 기다림이 미약이라는 거를 나는 이 나라 와서 나는
다시 배우게 됐고, 그 시장 자체가 문제일 뿐이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나는 그렇게 믿고 나는 나아가 보려고 해. 오늘의 배울 점은, 현장직 하려는 사람들이 왜 여기에 이제 이런 건설이나 뭐 제조, 뭐 다른 현장직 등등 일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한번 살펴봤는데, 언어 준비 잘해야 되고, 생활비 충분히 벌어오고, 그리고 그 관련된 자격 요구 서류 조건들 전부 다 합격해서 와. 그런 거 다 없으면은 나처럼 이렇게 개고생한다, 이 자격증 한두 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 진짜. 이 영국 런던은 경쟁이 뒤지기 심해가지고 존나게 어려워.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바이.